경매수골 현미경의 치우입니다. 아파트나 빌라 경매에서 제일 어려운 것은요, 그동안 그 물건지에서 지내온 사람들을 어쩔 수 없이 내보내야 하는 그런 경우예요. 우리가 이런 것을 속칭 명도라고 합니다. 솔직히 어떤 물건을 치우거나 아니면 낡은 건물을 철거하는 일이면 그냥 번잡스럽고 힘들어도 직접 하거나 아니면 돈을 주고 사람을 시키면 됩니다. 그런데 사람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을 내보내기 위해서는요, 어느 정도 어르고 달래야 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협박 비슷한 통보도 눈 하나 깜짝이지 않고 날려야 하는 그런 경우도 상당히 많아요. 부동산 경매를 하면 아무리 수익이 많다고 해도 이렇게 사람과의 관계에서 생기는 어려움은 다른 일의 어려움과 비교가 되지 않아요. 웬만하면 좋은 쪽으로 하려고 하고, 웬만하면 살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최대한 나은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가장 나아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모진 말을 해야 하고 강압적으로 행동을 해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죠. 이런 일들이 부동산 경매를 좋지 않은 시각으로 보게 된다는 거 저도 잘 알아요. 그깟 돈 몇 푼 때문에 사람을 모질게 쫓아냈으니까 넌마 천벌 받을 거야. 야, 그렇게까지 해서 이익을 얻는다라는 게 그게 말이 되냐? 그렇게 해서 이익을 얻으면 좋냐? 뭐 이런 식으로 비꼬는 말을 들을 때도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그 내막을 잘 알지도 못하고 단지 외부에서 보이는 시각에서만 보이는 것을 말하고 함부로 말을 쏟아내는 경우도 상당히 많아요. 2015 타경 5581 이 물건은요, 제가 영상을 올리고 제일 많이 욕을 얻어먹었던 그런 물건이에요. 그런데 실상은요, 그렇게 욕을 얻어먹어야 될 만한 일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변명 아닌 변명을 좀 늦게 해봅니다. 보통 땅을 낙찰받는 낙찰자는 건축물이 아주 쓸만하지 않는 이상요, 무허가 건물에 그렇게 욕심을 내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을 쫓아내고 건물을 차지하려고 하는 욕심을 그렇게 크게 내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더구나 이렇게 조립식으로 건축된 거 누가 욕심내겠어요. 사람만 나가면 그냥 쓰레기일 뿐인데. 저도 마찬가지여서요, 돈이 얼마 되지도 않는 건축물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괜찮다라고 생각한 것은 건축물이 아니라 이 땅의 공유자 때문에 입찰을 하게 된 거죠. 이 건물은 땅 공유자가 국가기관입니다. 국가기관과 공유관계에 놓여 있으면 여러 가지 이점이 많이 있어요. 첫 번째, 국가기관은 공유기관인 개인에게 땅을 사라고 하진 않지만 개인은 공유관계인 국가기관에게 땅을 살 수도 있고 그냥 공유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할 수도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상황에 따라 나머지 땅을 저렴하게 혹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유자잖아요. 실제로 나머지 국가기관의 땅을 공유자라는 이름으로 제가 저렴하게 대여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 물건의 낙찰을 받고 전 소유자를 찾아갔더니 그 집에 살고는 있었어요. 그런데 배당도 받지 못하고 어디 가서 새롭게 거처를 마련할 돈도 없었거든요. 그럴 바에는 이곳에서 저렴하게 사는 것이 어떤지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전 소유자도 그게 낫겠다라고 동의를 해서 전 소유자가 계속해서 살고 있는 겁니다. 경매를 조금이라도 해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알겠지만 전 소유자가 혹은 임차인이 경매를 낙찰받은 낙찰자와 다시 계약할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10이면 거의 하나나 될까 말까 할걸요? 거의 희박하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남이야 죽건 말건 무조건 전 소유자나 임차인은 명도의 대상이다, 뭐 이렇게 생각해서 쫓아내는 것이 만능은 아닙니다. 또 그렇게 하면 무슨 일이든 될 일도 안 되더라고요. 그전 소유자는 국가 공유 지분에 대한 대부료를 내지 않고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어서요,
과태료까지 미납되었던 그런 상태예요. 이것도 제가 대부료를 내고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주었고요. 조립식이든 판잣집이든 건물이 있다라는 명목으로 기껏해야 한 달에 한 8만 원 정도? 뭐 그 정도 되는 돈을 받는 것이 저는 그렇게 크게 욕먹을 일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변명을 합니다. 벌써 몇 년이 지났으니까 투자금을 다 뽑고도 남지 않았어?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예, 저도 투자금을 다 뽑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전 소유자에게 무상으로 땅을 돌려줄 수는 없는 일이에요. 조금만 생각해보면 예전과 사는 것이 동일하고 그저 세를 조금 낸다라는 것, 그거 외에는 큰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전 소유자도 큰 불만 없이 지금까지 잘 살고 있어요. 토지에 내는 세금도 땅 주인인 제가 내고 있고요. 무허가 건물이지만 건물 세금도 제가 냅니다. 여기에 해마다 나오는 국가 땅 대부료도 계속해서 제가 내고 있고요. 물론 이런 세금이라고 해봤자 솔직히 얼마 안 돼요. 그렇지만 전 소유자에게는 부담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는 동안은 걱정하지 말고 마음 편히 살라고 저는 그렇게 부탁했어요. 만약 제가 아닌 다른 누군가가 이 물건을 낙찰 받았다면 전 소유자가 여기에서 살고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보장은 저는 못해요. 왜냐? 사람마다 생각하는 것이 다 달라요. 저 사람을 명도의 대상이다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 저 사람은 계약자가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다 다르니까요. 누구나 새 주인이 된다면 나중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일단은 기존에 살고 있던 사람을 내보내려고 노력은 합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저는 당장에 눈앞에 보이는 이익을 얻으려고 이 땅을 낙찰받은 것은 아니에요. 나중을 위해 그냥 먼저 발 하나 디밀었다라고 생각할 뿐 이익이 크게 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본 적은 없어요. 가끔 부동산 경매를 명도 때문에 힘들어 하시거나 아니면 이게 사람에게 못할 짓이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내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조금만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에게 정말 매몰차게 하는 낙찰자를 만났다면, 조금이라도 전 소유자나 임차인을 배려하지 않는 낙찰자를 또 만났다면,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은 더 피눈물을 흘리고 나가야 할지 몰라요. 경매에서 명도는요,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에요. 사람 관계가 어디로 튈지 모르고요. 또 이게 사람 관계이기 때문에 쉽게 예측이 가능하지도 않아요. 저는 이 물건 전 소유자를 임차인으로 만들었지만 이런 경우가 절대로 흔하지 않습니다. 흔한지 안 흔한지 한번 낙찰된 물건을 한번 쭉 둘러보면서요, 추적 관찰해 보십시오. 아마 그 전에 살고 있던 사람이 새로운 계약자가 된다라는 거 쉽게 찾기 어려울 거예요. 알림 설정과 구독은 좀 확실하게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좋아요 버튼도 꼭 좀 눌러주시고요. 댓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요, 언제든지 남겨주십시오. 제가 성심껏 답변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